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8월 9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좋았다고 해야 되는지 나빴다고 해야 되는지 조금은 구분이 어려웠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이 안 되었는데, 최근에 오전장의 변동성이 심했다면 오후장에는 다시 또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그래서 코스피는 0.4%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도 비슷하게 0.3%의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먼저 코스피.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부실했어요.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 이상의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었고, 반대로 2차원지 기업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 네이버와 카카오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제약 바이오주, 셀트리온 관련주도 좋은 모습이 나왔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그룹주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오늘은 LNF가 소폭이 하락이 나왔었고, 이 종목을 제외하면 시총 상위 종목들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었네요.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모처럼 기관도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연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요. 연기금이 웬일로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과거하고 비교해봐도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어서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1% 이상의 하락이 나왔던 만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도 소폭이나마 순매수가 들어왔죠. 하이닉스도 물론 부정적인 흐름이 나왔지만 삼성전자는 조금은 다른 수급인 것 같아요. 외국인이 오히려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 쪽에서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60만원을 돌파했던 삼성 SDI,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도 모처럼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은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외국인의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 9거래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연기금은 오늘은 비교적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CJ제일제당,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정말 오랜만에 식품 관련주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관은 카카오, 셀트리온, LG화학, SK이노베이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이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하지만 오후 내내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고, 결국 S&P 500은 0.12%, 소폭의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일단 근본적인 이유는 어제 반도체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일단은 참고사항으로 엔비디아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회계 연도가 5월에서 7월까지, 국내하고는 조금 다른 회계 연도를 적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당초 매출 예상치가 81억 달러였다면 이번에는 67억 달러, 약 20% 정도 컨센보다 못 미치는 매출 발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는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이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어제 미국 증시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시장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오후장에 조금 빠졌다고 볼 수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일단은 장기 이평선 120일선인데 여기에서 지수가 쉽게 돌파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저항대라든지 매물대, 그런 특정 저항 구간과 맞닿게 된다면 항상 주가에 부침이 생길 수가 있고 변동성이 발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비록 엔비디아에 좋지 못한 실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 시장이 다이렉트로 올라왔던 만큼 한 번쯤은 조정이 나올 타이밍도 됐었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2월달하고 3월달, 이 당시 한 차례 지지 역할을 해주었던 이 매물대, 여기죠. 지금 이 위치까지 올라온 만큼 쉽게 돌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한번 인지를 해보시고요. 그에 따라서 코스피하고 코스닥도 조금은 부침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지수를 보면 역시 엔비디아 때문인지 반도체 지수도 1.6% 하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는 현재 1%,
대만은 소폭의 강보합, 그리고 상해지수도 마찬가지네요. 자, 그래서 국내 시장도 그렇고 그렇게 썩 흐름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장기 이평선 60일선이죠. 지금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조금씩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솔직히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업이 되었던 2차전지가 되었던 기본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바뀔 때는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었던 간에 약간의 되돌림, 이런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직전 저점이었죠.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어느 순간에 반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반등 시점이 직전 저점보다 높아져 있는지, 그걸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는 것이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피도 한번 볼게요. 지금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다르게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게 언젠가는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 한 이 정도? 2550포인트. 그쪽이 한 차례 저항대가 있고 또 이 정도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 이것도 2550포인트하고 거의 맞닿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시점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꺾이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제가 삼성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연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지, 그걸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이제 정말 바닥을 다졌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가라든지 종합주가지수 V자 반등이 나오는 것은 사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2020년 3월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이 바닥을 다지는 시간, 가는 듯 하다가도 또 빠지는 그런 구간들은 계속 발생이 되면서 사람들의 심리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또 저점을 높여가면서 그렇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대표적으로 한번 2008년을 볼게요. 자, 이 당시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코스피 지수도 50% 가까운 폭락이 나왔었던 대표적인 시점이었었죠. 그런데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렇게 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빠지고 또 가는 듯 하다가 또 빠지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었고 그러면서 계속 바닥을 다져 나갔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다가 결국엔 또 반등이 나오는 이런 패턴들이 발생이 될 거니까, 자, 혹시나 이렇게 지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 보여드렸던 2008년 당시 그때처럼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너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삼성전자도 대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엔비디아에 좋지 못한 이슈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발생이 될 수 있었던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과연 직전 저점을 이탈했는지 첫 번째로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요. 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저점을 높여가는지 그것도 한번 면밀히 관찰해 보세요. 자,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이 보면 가장 처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랬었고 또 오늘 엔비디아까지 실적도 부진하게 나왔고 향후 하반기 가이던스까지 다 모든 게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로 하반기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어제 급락이 나왔던 엔비디아까지 과연 예상을 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결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수많은 리포트들이 계속 나왔었고 또 D램 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하반기 반도체 시장은 그렇게 썩 밝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의 하반기의 부정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주가에 많이 선반영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물론 어제는 컨센보다 조금 더 부정적이었던 그런 매출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들이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죠. 자,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과거 2018년하고 2019년도 이 구간을 잘 참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었죠. 오히려 2018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 30-40% 그 정도의 급락이 나왔었고 또 2019년에 실제로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을 때 주가는 50%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해 보시고요. 물론 이게 언제쯤에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지 그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반기의 어두운 실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짚어드린 것처럼 과연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지, 그리고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을 보이고 반등이 나온다면 이게 직전 저점을 높여가는지, 그런 흐름들을 잘 참조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엔비디아에서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하고 국내 시장까지 반도체 흐름이 좋지는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기업들. 자, 오늘 현대차도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이 나오진 않고 있죠.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현대차도 마찬가지의 관점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삼성전자하고 코스피 지수의 흐름,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한 차례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또 꺾였어요. 그렇지만 직전 저점은 이탈하지 않았죠. 말 그대로 저점을 높여왔고 결국에는 3월달에 바닥을 다지고 추세적으로 조금씩 상승이 나오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흐름들 현대차를 참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오늘 반도체 관련주를 제외한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흐름이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2차전지 관련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LG화학이 3%, 에너지솔루션은 에너지솔루션은 45만원 부근에서 지금 무너지지 않고 상단을 깨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포스코케미칼은 다시 한번 5%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흐름은 그래도 양호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하고 자동차 기업들, 조만간에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어제 정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다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